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의 중요한 뉴스들을 요약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세세한 내용을 들어보시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보잉의 스타라이너 우주선이 첫 유인 비행을 위해 발사되려 했으나 발사 직전에 취소되었습니다. 발사는 6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카운트다운 중 미정의 이유로 자동 중단되었습니다. 스타라이너는 이미 몇 년간 지연되어 왔으며 스페이스X의 드래곤 캡슐이 2020년부터 나사 우주 비행사를 정기적으로 우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잉은 발사를 다시 시도하기 위해 6월 5일 또는 6일을 대체 발사 날짜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스타라이너가 나사의 정기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마지막 주요 테스트였습니다. 나사 우주 비행사 부치 윌모어와 수니 윌리엄스가 스타라이너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ULA의 아틀라스 V 로켓이 스타라이너를 국제 우주 정거장까지 운반할 예정이었으며 스타라이너는 재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10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주식의 추가 공개 매각 오퍼링을 통해 최대 131억 달러를 모금할 계획입니다. 이번 매각은 약 0.64%의 지분, 즉 1.545억 주를 대상으로 하며 주당 가격은 26.7롱에서 29 사우디 리알 사이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아람코의 사상 최대 규모의 IPO 공개 이후 두 번째 주식 매각입니다. 이번 매각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다각화 계획인 비전 이행 3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계획은 새로운 도시 건설과 인프라 개발을 포함하여 1조 달러 이상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주식 매각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석유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우디 국부 펀드인 공공투자기금 자금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매각은 이미 수요 초과 상태이며 주식 거래는 사우디 거래소에서 다음 주 일요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공식 원유 생산량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그룹은 내년에 하루 39.725백만 배럴을 생산할 예정이며 이는 앙골라의 탈퇴와 UAE의 생산량 증가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현재 오펙 플러스는 하루 5.86백만 배럴의 공급 감축을 진행 중이며 이 중 일부는 2024년 말까지, 나머지는 2024년 2분기 말까지 자발적으로 감축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5년 이전에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이미 기존의 국제 보건 규정을 업데이트하는 별도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회원국들이 팬데믹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협약에 대한 협상을 2025년까지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코비드-19 동안의 실패를 인정하며 193개 회원국들은 협력 증진을 위해 2년간 협상해왔다. 백신 공유와 대비책에 대한 부유국과 빈곤국 간의 깊은 이견으로 인해 협상은 연장되었다. 그러나 국가들은 팬데믹 비상사태라는 새로운 범주를 포함하는 기존의 법적 구속력 있는 건강 규정인 국제보건규정을 업데이트하는 병행 합의에는 도달했다. 이는 코비드-19로 7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후 새로운 병원체에 대한 세계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GSK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블렌랩가 표준 치료법 대비 질병 진행이나 사망 위험을 거의 절반으로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302명의 재발성 또는 치료가 어려운 다발성 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블렌랩을 덱사메타손과 포말리도마이드와 함께 사용한 환자의 71%가 1년 후에도 질병이 악화되지 않은 상태로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는 포말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 보르테조믹을 사용한 환자군의 51%와 비교됩니다. 블렌랩은 2022년 다른 연구에서 기존 치료법보다 우수성을 입증하지 못해 미국 시장에서 철수한 바 있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약물의 회복을 시사합니다. GSK는 2024년 하반기에 글로벌 규제기관에 마케팅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연구에서 9%의 환자가
주로 관리 가능한 눈 관련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했으나 이는 용량 조절을 통해 대체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흔한 혈액암으로 미국에선 올해 약 35,780건의 새로운 사례가 진단될 것으로 예상되며 12,540명의 사망이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집권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2024년 5월 29일 선거에서 40%의 지지율로 의회 다수당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는 1994년 민주화 이후 가장 낮은 성적으로 ANC는 2019년 선거에서 얻은 57.5%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민주연합 D21.8%, 경제자유전사등 9.5%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전 대통령 제이콥 즈마가 설립한 신당 윰콘투 위 시즈웨는 14.6%를 얻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실업, 부패, 범죄 및 전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ANC의 현 리더인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연정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적 방향과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쿠웨이트의 통치자인 셰이크 메샬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는 새로운 왕세자로 셰이크 사바, 쿠웨이트 알 사바를 지명했습니다. 이전에 총리와 외무장관을 역임한 71세의 셰이크 사바는 왕위 계승자가 됩니다. 셰이크 메샬은 최근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의회를 해산했으며 이로 인해 쿠웨이트는 복지 시스템 변경과 같은 국내 정치 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분쟁은 쿠웨이트가 부채를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석유 매장량에서 얻은 부에도 불구하고 공공문 급여를 지불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쿠웨이트는 약 420만 인구를 가진 작은 국가로 뉴저지주보다 약간 작으며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 되었으며 약 3,500명의 미군과 미 육군 중동 전진 본부를 주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인 그레이존의 일부 리더들이 러시아와 이란 정부 매체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외국 영향력 작전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것이 더 복잡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란 정부 자금을 받은 프레스 TV로부터의 해킹된 이메일과 문서는 그레이존의 워싱턴 기반 편집자에게 수천 달러가 지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편집자는 러시아 텔레비전에 정기적으로 출연하며 러시아 국영 RT 네트워크의 모스크바 행사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의 중복은 11월 선거가 다가오면서 온라인에서의 거짓 정보와 선전이 더 복잡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레이존은 웹, X,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게시하며 이란의 지역적인 이스라엘과 미국 내 지지자들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그레이존의 기자들 중 일부는 러시아 매체인 스푸트니크과 RT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란 매체로부터의 지급은 미국의 제재가 적용되기 전에 이루어졌지만 이란 방송의 모 회사는 2013년에 특별 제재를 받았습니다. 미국 기자들이 제재된 이란 미디어 엔티티에 의해 급여를 받은 경우 법적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미 재무부의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레이존은 자금 출처를 공개하지 않으며 주류 인구 대부분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존은 때때로 거짓 정보와 오도하는 암시를 진실과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부 리더들이 전통적인 저널리즘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상당한 연구를 포함한 자료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그레이존의 설립자이자 편집자인 맥스 블루멘털은 RT에 출연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거짓 이론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